가운데 전북지방도 오늘 밤부터 간접 영향권에 들 것이란 전망입니다. 밤부터는 도내에도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키르기즈스탄에서 온 유학생들이 대학가를 돌며 자전거를 대량으로 훔쳤습니다. 훔친 자전거를 자국으로 밀수출하려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도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활 소비재를 파는 마트부터 문구점과 의류 매장까지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면서 전라북도 지역도 곧 태풍의 간접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오늘 밤부터 비가 시작돼 밤새 많은 양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태풍 경로에 따라서는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시각 태풍 상황 전주 천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허현우 기자, 상황 전해주시죠. 태풍이 북상하고 있지만 이곳 전주 천변에는 아직 비는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수위가 낮게 유지되고 있어 천변에는 아직까지 산책하는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비가 시작돼 수위가 높아지면 이곳 천변 주차장은 차량이 통제될 예정입니다. 종일 소강 상태를 보이던 장맛비는 저녁이 되면서 순창과 남원 등 도내 남부 지역부터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고창 지역은 현재 최대 순간풍속 초속 10m의 약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 도내 대부분 지역에서 50에서 15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전부터는 전북 남부와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고 최대 초속 30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주의보는 내일 오후를 기점으로 고창과 정읍 등 도내 6개 시군으로 확대되겠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제5호 태풍 다나스는 현재 서귀포 남서쪽 35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와 시속 30km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아침 전남 해안에 상륙해 경북 내륙을 거쳐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 기상당국에 따르면 전북 지역을 관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만일의 사태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편 기상 상황이 나빠지면서 오늘 오후 군산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향하는 비행기가 결항됐고 연안 여객선은 오는 21일 새벽까지 운항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주 천변에서 MBC 뉴스 허연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태풍이 내일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어 전북도 안전지대가 아닌데요. 많은 비가 예상되는 만큼 침수 피해는 물론 농작물에도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남원에는 지난 15일 시간당 최대 6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도심 지하 점포가 물에 잠겼고 농작물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태풍 다나스는 비록 소형 태풍이지만 많은 수증기를 머금고 있어 비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 남원과 순창 등 남동부 지역의 피해 가능성이 높아 적절한 대비가 시급합니다. 벼는 침수되더라도 하루나 이틀 안에 물을 빼면 피해가 크지 않아 농수로를 꼼꼼히 살피고 밭작물은 배수로를 깊게 파줘야 합니다. 낙과 피해가 우려되는 과일나무는 지지대를 설치해야 하고 축사의 경우 전기와 시설물 점검이 필요합니다.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 정비하는 게 중요하고요.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 병해충 발생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간 후에 반드시 적용약제로 방제를 해주셔야겠습니다. 하천과 계곡 등 위험 지역은 출입을 자제하고 둔치 주차장이나 지하차도 이용도 피해야 합니다. 최근 잦은 비로 지반이 약화된 만큼 산사태 우려 지역은 대피 장소와 비상 연락망을 파악해 두는 게 좋습니다. 급박하다면 우선 재난 문자를 전 지역에 따라서 발송을 하도록 하고 주민들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위험성을 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지되는 침수에 대비해 모래주머니를 준비하고 집 주변 배수구 역시 막히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에 불매 운동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도내 역시 예외가 아닌데요. 유통과 의류, 제약업계 등 다양한 업종에서 불매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마트 점원이 진열대의 일본 맥주를 모두 빼내고 있습니다. 창고에는 반품을 기다리는 일본산 건어물과 과자가 수북하고 일제 담배 역시 자취를 감췄습니다. 담배나 이 맥주 같은 부분은 아예 거의 찾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제 그런 안내문을 붙여놨기 때문에 아예 그 부분은 손님들.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대체 상품 정보가 확산되면서 소비자들 역시 굳이 일본산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니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더 싫죠. 물건도 별 차이도 없는데 우리가 굳이 그 일본에 끌려갈 필요도 없고요. 제약업계도 상황은 마찬가지인데 처방에 필수적인 게 아니면 일본산은 되도록 쓰지 않겠다는 분위기고 약사회는 일본 약을 권장하지 말자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지금 몇십 년 동안 쓰셔서 이걸 꼭 쓰셔야 되는데 이제 들고 이걸 사가지고 가는 게 자기가 너무 사람들이 보기 좀 창피하다고 이렇게 안 보이게. 불매운동은 문구점과 의류매장으로도 확산되고 있으며 거리에는 일본 여행과 상품에 대한 보이콧을 선언한 현수막도 내걸리고 있습니다. 시군에서도 상황은 비슷해 남원에선 52개 자동차 정비소가 일본차 수리 거부에 들어갔고 4개 기초의회도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반발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앞서 전국 뉴스에서 보신 소식입니다. 화물차까지 동원해 상습적으로 자전거를 훔쳐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잡고 보니 이들 모두 외국인들이었는데 훔친 자전거를 자신의 나라에 수출하려다 결국 덜미가 잡혔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지난 3일 새벽 전북대학교 기숙사 인근 한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남성 3명이 보관소 주변을 맴돌다 각자 자전거 한 대씩을 훔쳐 달아납니다. 이들은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무역업자 A씨와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들로 자기 나라로 자전거를 팔아넘기로 했습니다. 일산 보내려고 그 반납을 생각했는데 세금이 엄청 비싸. 그래가지고 차 안일하게 다 넣어놨어요, 올해는. 이들이 지난 한 달간 훔친 자전거는 34대, 피해자는 대부분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버려진 자전거가 많은 대학교 내부를 주된 범행 장소로 삼았습니다. 더욱 과감해진 이들은 자전거를 더 많이 훔치기 위해 범행 장소를 인근 아파트로 넓혔고 자전거를 보관하기 위해 화물차까지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고로 트럭을 6월 초에 구입했습니다. 미리 물색한 장소를 돌면서 범행했고 훔친 자전거를 가리기 위해 덮개를 설치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무역회사에 다니는 A씨가 용돈을 벌기 위해 유학생 2명을 꼬드겨 범행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 등 외국인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여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 부동의 요구에 여야 의원 151명이 서명한 가운데 도내에선 8명의 의원이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운천과 정동영, 김관영, 이춘석, 조배숙, 유성엽, 이용호, 김종회 의원 등 8명은 재지성 취소 절차에 형평성 문제가 있다며 교육부에 부동의를 요구하는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반면 안호영 의원과 김광수 의원은 평가 과정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고교 평준화의 취지 등을 고려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대 교수들의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이번에는 대리 강의가 적발됐습니다. 전북대 한약자원학과 A 교수는 한 학기 수업에 2차례를 제외하고는 모든 수업을 지인에게 맡겼으며 전공을 영어로 해야 하는 강의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전북대 교수가 10여 명에 이르는 가운데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비리 교수들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60년대 납북됐다 풀려난 뒤 반공법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선원들이 5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진호 선원 6명의 재심에서 유죄 증거들이 고문으로 만들어져 증거 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68년 어로 작업을 하다 북한에 납포된 뒤 귀환했지만 이후 재판에서 각각 징역 1년에서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 여름 음악 축제인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의 자원봉사자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전주 MBC 공개홀에서 열린 점피 발대식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 100여 명이 참석해 페스티벌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습니다. 전주 얼티밋 뮤직 페스티벌은 YB와 넬, 마마무, 스윙스 등 국내 가수와 세계적인 밴드, 스트라이퍼 등 40여 팀이 화려한 라인업을 갖추고 다음 달 2일부터 4일까지 전주 종합경기장에서 열립니다. 고창경찰서는 민원인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취한 A 순경에 대해 부서를 옮겨 민원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순경은 지난 17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서류에 적힌 전화번호에 연락하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남겨 물의를 빚었습니다. 한국여성경제인연합회 전북지회는 오늘 창립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인을 표창하고 여성기업 제품 전시회도 개최했습니다. 200여 회원사가 참가한 기념식에서는 발산공업과 주식회사 나우리, 예담 인테리어 디자인, 희성 이엔텍 등 20여 기업이 도지사 표창 등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가 민간 투자가 무산된 전북금융센터를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북도는 금융거점 조성을 위해 전주 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인근 부지에 1,158억 원을 들여 2021년까지 금융센터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전북개발공사가 공사비 일부인 78억 원을 부담해 착공에 나서고 도는 금융타운 내 관광 숙박시설이 가능하도록 지구 단위 계획을 바꿀 계획입니다. 폭염이 농산물 구매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유난히 더웠던 지난 여름 소비자 1,000가구를 분석한 결과 수박과 오이, 포도 등 갈증 해소 농산물이 최대 30%, 보양식인 닭고기도 10%가량 구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대형마트와 온라인 구매는 강세를 보인 반면 전통시장의 구매는 줄었고 외식이나 배달이 5% 이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주시가 국내외 대회 유치가 가능할 정도로 노후 체육시설을 보수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시는 연말까지 54억 원을 들여 덕진 수영장의 바닥과 급수시설을 보수하고 화산체육관 빙상장의 조명과 지붕을 수리하는 등 7개 노후 체육시설을 정비합니다. 오는 10월부터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될 경우 군산에서는 노후 경유 차량 15,000여 대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군산시는 도 조례 제정 이후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6일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